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법적 분쟁들, 다툼들을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동네 로스쿨의 이상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대중교통 확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소송도 진행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네, 앞에 지하철이 못 가고 있는데 무리하게 출발한 거예요. 역과 역에 갇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에 40분 동안 호흡곤란 일으키고 뭐 이런 승객들을 대리해가지고 배상을 받은 사건도 있었죠. 그때 1인당 20만 원 네, 받아내서 오래전인데 그게 되게 유명한 이상훈 변호사의 한 공익소송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이 뚜벅이의 억울함 누가 풀어줄까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그만 쾅 이렇게 버스 옆구리를 승용차가 받았대요. 자, 그래서 제가 서 있던 저도 이렇게 넘어졌었는데, 막 사람들 비명소리도 들리고, 뭐 물건도 굴러가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버스는 당연히 멈춰섰고 기사님이 버스 운행 못합니다. 급한 분 내리세요. 이래서 저도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뭐 그렇게 세게 넘어진 것 같진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아유 바쁘니까 어서 가자 이러고 냉큼 버스를 내려서 뛰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픕니다. 며칠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병원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와, 네. 연기 멋지세요. 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놓으실 거는 교통사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고 날 때는 조금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프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가 제가 의사님을 물어보니까 미세출혈이 처음에 났다가 그게 염증으로 발전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보게 되는데 근데 배상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진다는 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소송을 하게 되면 항변하는 게 뭐냐면 기왕증 항변을 많이 합니다. 이게 교통사고 때문이야? 아니면 원래부터 아픈 거야? 이거거든요. 기왕증, 기왕이 아팠다. 기왕이 아팠다. 그런 말이 네네. 있어요. 기왕증. 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 그 당시에 다른 증거 자료 있어야 되겠죠. 뭐 번호가 있어야 되고 셀카 네. 찍어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흔적을 나오신 게 좋은데 그날 바로 가기 힘들면은 저녁이나 그 다음 날이라도 받으셔가지고 그날 치료를 받았다는 흔적을 남겨놓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배상받을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거. 예.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병원 가는 게 급선무고. 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출장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가 흔들면서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이 얼굴에 꽝!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처가 났더라고요. 자, 버스 회사에 물어보니까 개인 소지품 때문에 생긴 부상이니 상관없는 일이라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당사자가 하는 분쟁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심으로 봐야 될 거는 심하게 흔들렸다. 요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면 배상이 되고요. 아니면 안 되는 건데 흔들렸다는 건 뭐냐면은 핸들을 꺾었다. 내지 아니면 급제동, 급출발 이게 연관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차가 흔들렸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정차할 때 떨어진 물건이 잘못 나서 떨어진 거겠지만은 차가 출발한 다음에 흔들리면서 떨어졌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흔들리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예. 버스의 가시를. 네. 그다음에 거. 저번에 누가 저한테 이런 걸 여쭤봤어요. 네. 사고 났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그래갖고 직장을 못 갔더니 잘려버렸대.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 진짜예요? 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본 봤어요? 네, 세 번째 네. 사연 보여드릴게요. 버스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는데요. 입원됐고 수술도 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상황을 봐주는 회사가 아니어가지고 실직을 당하셨대요. 이거 너무한다. 자, 어떻게 손해를 청구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손해는 버스회사라든지 공제조합에다 청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같이 실직당할 네. 경우에 손해액을 얼마나 볼지가 되게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계산이 되게 복잡한데 세 분께서도 만약에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오늘 출연을 못하게 됐다. 나가면 손해는 뭐 출연료는 어느 뭐 기본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막 방송 하차됐다. 나가면 얼마나 그러면 손해를 받 것이냐라는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못 벌게 될 거라는 것은 세 분께서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출연 기간이. 그러니까 실직이라는 것도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그 정년까지 갈 수 있을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이 계산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손해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뭐 위자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 적극적 손해, 좀 소극적 손해, 손해에 위자료. 대해서도 하나씩 기준을
나타내고 이걸 가지고서 손해를 청구할 때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예, 건가요? 이번 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손해할 때 그냥 무조건 난 손해를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구분해가지고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구분하게 돼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극적 손해라는 것은 네. 치료비. 이건 뭐 치료받는 거 금액 계산하는 거 얼마 그거 아, 아닙니다. 내가 손해배상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지출한 금액. 아, 지출한 금액. 네, 그리고 그건 괜찮고 위자료도 뭐 이렇게 금액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예.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극적 손해입니다. 소극적 손해.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못 벌게 됐냐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하차라든지 이거 같은 방송 경우는 하차.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 예.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계산하기가 되게 힘든데 차라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가 평생 정년까지 가면 대충 얼마 벌겠다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매년 변동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때 계산할 때 보통 자영업자분들 하는 얘기가 나 평상시에 한 5천 벌었어, 6천 벌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세금 신고할 때는 2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손해 계산할 때는 세금 신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탈세를 하면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탈세하게 되면 탈세한 만큼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저는 근데 오늘 제가 교통사고로 일어나서 뭔가 손해를 이제 뭔가 청구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애매한 게 저도 당한 적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근데 변호사를 이거 불러야 돼 말아야 돼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나 공무 변호사하고 상담할 거야 할 때 필요한 게 돈이랑 교통사고랑 부부싸움 한다면 이혼 생각날 때 요거 정도인데 네. 그중에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하기 소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의 도움받는 게 좋은데 대충 금액이 한 2천 정도 그 정도에 한 피해액이 예상되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고요. 그 이하라고 하면 그냥 보험회사랑 어느 정도 합의 보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천만 원 정도. 1,000에서 2천만 원 이상이면은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고 네. 그 이하라고 하면은 조금 덜 되더라도 보험회사랑 합의 보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이 변호사님, 근데 저는 방금 이걸로 실직당한 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방송 하차는 이해가 돼요. 방송 못 가니까. 왜 이해돼요? 난 이해 안 돼. 아니 뭐 병원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계속 방송하실 거예요? 아. 부산 투어. 그럼 병원에서 우리가 병원을 가서 누워서 방송을 네네네. 실직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짧게 변호사님? 회사가 잘라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회사의 문제를 회사의 제기할 수는 잘못. 없는 건가요? 네네. 짧게. 원칙적으로 만약에 그 출근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상제도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잘리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잘렸다는 것이 그것이 외부적인 그런 충돌사고 같은 경우는 해고를 다툴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네네. 나중에 해고 부족성이니까 아, 네, 해고 좋습니다. 다 쓰는 거죠.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자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억울하잖아요. 네. 본인이 잘못한 징계고가 있는데 이건 징계당할 사유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야, 역시 살다 보면 변호사님. 불편한 이 법률 문제 오늘도 상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우리 동네 로스쿨 이상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